안녕하세요. 2021년 제1회 충무공동 주민총회 진행을 맡게 된 송우성입니다. 강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 현장입니다. 본 행사를 우리 지역의 현안과 필요 사업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공론화하는 축제장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화되었는데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 충무공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영 씨, 오늘 본격적인 개회에 앞서 앞에 보이는 숫자 보이시나요? 32.5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체온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이미 죽은 사람일 텐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2.5는 6월 30일 기준 충무공동 거주 인구수인 32,500여 명의 평균 연령을 나타내는 숫자랍니다. 도시 전체에 넘치는 젊음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살고 있는 명품 도시 충무공동의 따뜻한 온도처럼 느껴지네요. 네, 신영 씨, 그럼 이제 우리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회장인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주민총회는 우리 동에 거주하거나 또는 우리 동 사업장,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1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 주민이나 직장인이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공간이군요. 원래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첫 실시되는 주민총회인 만큼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주민분들을 직접 모셔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첫 주민총회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마을 의제에 대한 현장 투표소 운영, 온라인 사전 투표 진행 등 최대한 주민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 주민총회이면서 진행 방식 또한 온라인을 통한 진행이라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온라인 총회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민 참여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1회 주민총회라는 뜻깊은 행사를 직접 주민들과 함께 마주하며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컸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첫 주민총회라 오늘 행사가 많이 기대되는데 오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온라인 주민총회 진행 순서는 주민자치 회장님 인사 말씀, 내빈 축사,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자치계획 설명, 마을의제 투표 결과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장진규 주민자치회장님의 개회선언과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
장진규입니다.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자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2021년 1월 1일자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기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제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충무공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무공동 전 기수 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무공동장 전기수입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장진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 주민이 가장 원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선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만 2천여 동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충무공동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우수 주민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충무공동의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진주시 주민자치 발전의 개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충무공동 주민자치회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동생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정기수 동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많은 내빈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 직접 모시지 못하고 영상 인사로 대신하게 된 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제1회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장진규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단체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회는 2018년 조직되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주민자치위원장배 보드게임 대회, 아나바다 장터, 소문날 문화달장 행사, 충무공동 알림가족 사진전 등 다양하고 알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에 대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는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의제들이 충무공동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소통,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 주요 시정 방향을 설정하여 1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발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주민자치회가 함께한다면 부강한 진주건설은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무공동 주민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민자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진규 회장님, 최순근 부회장님, 행사 준비에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 제안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충무공동 주민자치회가 전국 주민자치회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 의회의장 이상영입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총회가 열게 되기까지 애쓴 장진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무공동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진주 발전의 중심이자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거점 도시입니다. 특히 진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충무공동과 혁신도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더 살기 좋은 충무공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주민총회가 되기 바라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민총회지만 바쁜 와중에도 현장에 직접 와주신 우리 지역구 정재욱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무공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욱 시의원입니다. 먼저 2021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우리 주민자치회 장진규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무공동 주민자치회는 진주시 미래 주민자치회의 표본으로 우뚝 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활동들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의 건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1회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현장에서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장진규 주민자치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은 2020년 7월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위원 위촉으로 2021년 시범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해져 주민의 안전과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무적인 임업 및 분과 구성이 지연되다가 올해 6월 임업 및 분과 구성을 마쳤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다소 빠듯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분과를 중심으로 6월부터 말 의제 발굴 및 자치 계획안 수립을 시작하여 5건의 의제를 도출하였고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주민분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현장 투표소, 온라인 사전투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에 주민분들을 직접 모셔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첫 주민총회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탈하게 마무리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충무공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동의 모습이라든지 바라는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다음 순서는 2021년 자치계획안 보고입니다. 2021년 자치계획안에는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계획 추진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업들은 참여 예산의 경우 진주시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도 실행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자치계획 추진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 자치계획안 설명은 각 분과 소개와 함께 분과장님들께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먼저 지역발전분과 강형섭 분과장님부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주민총회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충무공동 주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발전분과장을 맡고 있는 강형섭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발전분과 소개입니다. 저희 분과는 분과장인 저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최순건, 김종관, 김효겸, 송우성, 윤미숙, 이감년, 정문옥, 정영효, 진진건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분과는 충무공동의 발전과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민 편의시설 확충, 쾌적한 주변 환경 유지 및 발전, 살고 싶은 동네, 이전 기관과의 상생 협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속의 진주가 되는 충무공동, 진주시의 14개 동 중 젊음이 넘치는 명품 도시 충무공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마을자치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중소형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내 이전기관, 유관기관, 아파트, 상가 등 각종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다 보니 방문객 및 주민들도 동네 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지도가 발전되고 상용화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에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1,950만 원으로 5개 내외의 중소형 안내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안내판은 지리정보와 마을 유래 등을 소개하고 혁신도시에 맞는 디자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 추진 시 길찾기가 쉬워지고 마을 유래 및 소개로 정보와 지식까지 환경과 어우러진 미래한 디자인으로 명품도시 충무공동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명품 도시 충무공동 지역 발전 분과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예술분과 서홍욱 분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예술분과 분과장 서홍욱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예술분과에서는 분과의 정체성과 친근한 경상도 사투리를 접목하여 저희 분과의 이름을 문체예라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문체예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예 분과의 비전은 바로 마을 공동체의 획기적 문화 향유 증진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 목표를 3가지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 문화예술 공연 인프라 조성. 둘, 우리 동네 문화예술 체육 거버넌스 구축. 셋,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및 강화로 이상 3가지의 추진 목표로 정하였으며 추진 목표에 대한 추진 전략 3가지는 첫 번째, 문화예술 공연 인프라 조성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문화예술 공연 인프라 조성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및 충무공동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의 향유 여건 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문화예술 체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동네 문화 생태계 구축과 소외계층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및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간협치제도, 주민 참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영역을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문체예 분과에서 설정한 핵심 가치로 협치, 보편, 친화, 건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 해당 분과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한 결과 임기 내 추진 과제로 첫 번째, 상설 버스킹 공연장 개설. 두 번째, 캠핑장 조성 및 우리 동네 영화관, 캠핑장 영화 상영 및 기존 영화관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세 번째,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주민자치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의 장 마련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체예 분과에서는 2021년 마을자치사업 안 건의제의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공연장 설치, 상설 버스킹 공연장 설치로 제안하였으며 추진 배경으로는 주민들의 문화, 예술,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민 화합의 장, 가족 어울림 공간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충무공동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중, 장년층을 고려한 시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사계절 축제가 있는 소통하는 우리 동네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휴 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사업은 추진 배경으로 충무공동 내 몇몇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코시국에 딱 맞는 가족형 캠핑을 즐기고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젊은 동네 충무공동 주민자치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사업은 이미 충무공동 주민자치회 출범 전 주민자치위원회 때 시범 사업으로 충무공동 카카오 챗봇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에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해온 사례도 있고 또 충무공동 알림 사진 공모전에 활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챗봇은 우리 동네에 알맞은 주민 소통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충무공동 주민의 연령 비율이 30, 40 세대가 아주 높습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 홍보와 나아가서 주민총회 투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카오 챗봇에 친구로 되어 있는 수가 393명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적극 홍보하고 친구로 맺어간다면 1만 명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문체예 분과에서 비전과 추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분과 정미선 분과장님의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공동 주민 여러분. 복지건강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분과는 각 연령층이 모여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충무공동이 되길 바라며 만든 분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 세대가 융합되어 함께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며 우리 동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나의 필요가 모여서 곧 마을의 필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아서 그에 맞는 환경 개선을 제안하고 가능한 주민 사업을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복지건강분과 의제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원 건강부스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산책로에 건강부스를 설치하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복지건강분과의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복합 힐링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단지별 아파트, 노인정은 폐쇄적 공간에서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인정을 특별한 공간 활용을 하여 접근성도 높이고 단순 휴식 공간에서 배움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공간으로 바꾸어 보는 기회가 되면 우리 마을 특성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테라리움 활동을 통해 육아로 힘들어하는 부모와 조부모 대상으로 스스로 마음과 심리적 안정감을 토닥이는 힐링 이야기를 만들어갈 기회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즘 연령층마다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힘드시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사업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우리 마을은 누구나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힐링 마을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공유한다면 안전한 마을, 육아도 함께 돌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에 복지건강분과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통교육분과 신명진 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소통교육분과 일명 작은다리 분과의 분과장 신명진입니다. 작은다리 분과는 소통과 교육의 줄임말 소교의 중의적 표현입니다. 우리 분과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서로 배울 수 있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분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을 의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에서 제안한 2021년 자치계획은 아이스팩 깨끗하게 이웃길 나눠쓰기, 바로 아이스 깨끼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지만 깨끗하게 분리만 한다면 별도의 재가공 과정 없이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위해 대형 마트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았지만 가정에서 아이스팩을 모아 대형 마트까지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다리 분과에서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별도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된 아이스팩을 필요한 주민이나 상인, 재래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분과에서 진행할 분과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마을 투어, 마을 의제 발굴입니다. 올해 충무공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몇몇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충무공동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을 위해 마을로 나가 직접 둘러보고 주민을 만나려 합니다. 이미 우리 분과에서는 2차례 마을 투어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치회의 운영입니다. 작은다리 분과에서는 우리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 명의 주민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민주적인 주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진행입니다. 애국심은 고향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에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기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충무공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작은다리 분과는 주민 소통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꾸준히 개발하고자 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022년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선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참여예산 사업은 지난 6월 30일까지 총 5건의 제안서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모아 공원 그늘 쉼터 설치 공사이고, 두 번째는 유휴부지 캠핑장 조성, 세 번째는 문화 복합 힐링 경로당, 네 번째는 똑똑한 행동, 똑똑, 한마음 모두의 아이, 행복한 동행,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운동 지원 장비 설치 안건입니다. 이 중 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바람모아 공원 그늘 쉼터 설치 공사가 적격으로 회신받아 1월 건의한 지역발전 강형섭 분과위원장님이 간단히 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 분과에서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바람모아 공원 일대에 내년 2022년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그늘 쉼터 1개나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바람모아 공원은 한림 프레보 앞쪽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호탄동과 이어진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내년에 진주시에서는 강변을 따라 왕복꽃 나무도 식재 예정으로 그늘 쉼터와 어우러져 쾌적한 휴식 공간과 여가 활동 및 힐링 공간으로 충무공동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 강변에 설치된 그늘 쉼터입니다. 앞으로 충무공동의 녹지 비율에 맞는 그늘 쉼터 확충을 위해 진주시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지역발전분과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각 분과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건을 설명 듣고 나니 다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참 좋은 안건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건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셨을 건데 어떤 절차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는지 궁금하고 또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건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사전투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현장 투표 등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읍면동 참여형 사업으로 우선순위 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실행하게 되고 마을자치계획 추진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진주시의 심의 및 확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모든 사업이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는지 우리 동 주민들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해 볼까요? 네. 그럼 자치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발표는 최순권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순권 부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총회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전투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주민총회 진행에 따라 자치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현장 투표소를 설치하였고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QR코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동주민센터 투표소에는 총 210명이 투표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에는 764명이 투표하여 총 974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집계 결과는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 참여자 974명 중 1위는 653명이 선택한 바람모아 공원 그늘쉼터 설치 공사로 결정되었으며 2위는 501명이 선택한 유휴부지 캠핑장 조성 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마을자치사업 우선순위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 참여자 963명 중 1위는 483명이 선택한 상설 버스킹 공연장 설치 공사로 결정되었으며 2위는 431명이 선택한 산책로 금강부스 제작 공사, 3위는 354명이 선택한 우리 동네 아이스팩 깨끗하게 나눠 쓰기이며 4위는 318명이 선택한 우리 동네 중소형 안내판 설치 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주민투표에서 1위로 선택된 바람모아 공원 그늘쉼터 설치 공사가 적격 심사를 받아 진행될 것이며 2021년 마을자치사업은 자치계획안 제출 후 관련 사업 부서의 적격 여부를 해심받은 뒤 결정됩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에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부적격을 받은 제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충무공동 주민총회 투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와 함께 주민자치회 바라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대곡중학교 인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및 버스 노선 신설 정차해 주세요. 고등학교 신설이 급합니다. 고속도로 소음 있는 곳 덮개 설치해 주세요. 도서관 완공의 빠른 기원을 바랍니다.
등 다수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 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총회 주민투표 기간 더위에도 각 분과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영 씨, 이제 마지막 폐회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주민총회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규 회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충무공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